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쉽게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오롯이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딱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죠. 그날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맞잡고 우리 집을 팔아넘기려는 모습을 목격했고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이야기는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던 새벽으로 다시 흐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글로 적어봅니다. 저는 올해 67살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눈 떠지면 금세 저물고 다시 또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저 그런 날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에 허리가 뻐근하게 느껴져 몸을 일으켰죠. 방 안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고 부엌에서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언제나처럼 발끝에 힘을 주어 살며시 부엌불을 켰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고 전날 먹고 나서 그냥 둔 밥상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참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하던 대로 치우고 나가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그 차가움에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지 남편은 밥상 차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들은 고맙단 말조차 안 하고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제대로 굴러가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불쑥 떠올랐지만 그저 조용히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늘 그랬으니까요. 적당히 설거지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가방에 장갑과 손수건을 챙겨 넣었죠.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유독 그날따라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아파트 특유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를 때까지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고 그 소리가 괜히 마음을 더 가라앉히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삐걱거리며 문이 열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해야 하지. 그땐 정말 이런 날들이 평생 계속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아무도 없어 조용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서자 특유의 쇠내음과 오래된 세제 냄새가 섞여 코끝이 얼얼해졌죠. 문이 덜컥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윙하는 소리와 함께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풀려 있었고 단정하다기보다는 조금 헝클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하면서도 꽤 낡아 보였죠. 한눈에 봐도 이 아파트에 사는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빛은 또렷하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강렬함이 느껴졌어요. 몇 층 가세요? 제가 조심스레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할머니가 제 손목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는데 유난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서 다시 여쭙지만 할머니는 답하지 않고 잠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엷은 미소와 함께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뒤따라 나가봤지만 할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평생 한 번도 쉰 적 없던 제 출근길이 그 짧은 한마디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남은 김치찌개를 데우고 달걀 2알을 구웠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말라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자마자 김치찌개부터 젓가락으로 휘저었습니다. 아휴, 또 이거야? 찬물로 데웠어? 미적지근하네. 남편이 투덜거리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괜히 죄 지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툭툭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한 돈은? 딱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돈? 하고 되묻자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애 학원비랑 전세 대출 갚으려면 이번 달엔 더 필요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을 이 가족은 너무나 당연하게 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는 단 한 번도 엄마 힘들지 않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거들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장 안 해주면 손자 공부는 누가 책임질 건데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줘야지. 그 말투에선 제가 마치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은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할머니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귀를 막고 제 눈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말에 별다른 대답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저를 힐끔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괜히 속을 긁는 것 같았죠. 여보, 또 그 표정이야? 평생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불만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김치찌개 국물을 소리내어 삼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울리고 숨이 답답하게 막혀왔죠. 아들까지 고개를 들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아빠도 힘드신데 엄마는 맨날 짜증만 내잖아. 그 말이 내게는 넌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란 낙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구나. 가슴 깊숙한 곳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남편이 곁눈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침부터 왜 그래? 내일이나 제대로 해.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때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버티지 말고 그냥 공장이나 제대로 다녀. 공장? 나한테 남은 인생이 그거 하나뿐이구나. 쓰레기 봉투를 단단히 묶은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온몸에 스며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또렷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에 내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나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머릿속에서는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출근을 안 하면 하루치 돈도 못 버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잠깐 멈춰 섰다가 평소처럼 공장 쪽으로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한 번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 평생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몸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울컥하고 올라와서 눈물이 금방이라도 흐를 뻔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빙 돌며 천천히 걸었어요. 낡은 벽돌 담장, 벗겨진 페인트, 계단 아래 굴러다니는 담배꽁초들까지 모든 풍경이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늘 바쁘게만 살다 보니 집 주변이 이렇게 생긴 줄도 몰랐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제게 잠시 멈춰 서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그래, 오늘은 안 간다.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곧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단지 안을 한참이나 빙빙 걸었죠. 그때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늘 닫혀 있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무심결에 창문을 바라봤다가 안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죠.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자 손등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웅하는 소리가 울리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페 창가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언제 정리할 거야? 당신 아내 모르게 해야 돼.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우리 바로 떠날 수 있어. 조용히 해. 영숙이 눈치채면 끝장이야. 애들도 다 아는 거잖아. 아들도 내 편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까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나는 숨을 죽이며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은 차가운 땀으로 젖었지만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가까이 다가섰죠. 이번 주 안에 결정해. 나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알았어. 영숙이 몰래 처리하면 되잖아. 그 순간 눈앞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남편, 그 여자, 그리고 내 아들까지. 내가 평생 지켜온 집과 가족을 이렇게 함께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돌아가는 빨간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모든 게 끝이구나. 카페 유리창 뒤에서 녹음을 멈춘 순간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뛰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빨간 불이 꺼지는 그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들었지? 이제 확실히 들었지? 남편과 그 여자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바로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그대로 보고 있던 그 순간, 이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며 겨우 걸어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우리 바로 떠날 수 있다는 말, 애들도 다 아는 일이고 아들도 내 편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박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휴대폰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떨림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반드시 끝까지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요. 평생 참고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더는 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녹음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아들도요.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밥도 차리고 괜한 잔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한 척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꼼꼼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남편이 깊게 잠든 새벽 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안에서 낯선 대출 서류가 나왔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는 것처럼 위조된 계약서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종이를 손끝으로 덮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남편의 핸드폰을 살폈습니다.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지문 자국을 보고 몇 번 시도하니 열리더군요. 그 안에는 그 여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정리할 거야. 집 팔면 우리 둘만 여행 가자.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눌러야 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연히 아들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만 모르면 돼요. 저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처리해요. 그 한마디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신기하게 그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에 힘이 빠지고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월을 참고만 살 필요는 없겠구나. 그 마음이 온몸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이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나가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조용히 전화를 하고 있었죠. 작은 목소리가 벽 너머로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응, 아빠 엄마는 모를 테니까 그냥 계속해요. 빨리 끝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뭐, 엄마는 모른다고? 저도 모르게 문 옆에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뛰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엄마는 원래 모르는 척하는 분이잖아요. 집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 말을 듣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내가 키운 아들 맞는지 의심이 들었죠. 평생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아껴가며 내 몸도 돌보지 못하면서 키운 아들이었는데 결국 이 집, 이 재산을 두고 아버지와 한편이 되어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방 안에서 나지막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절대 나설 분이 아니에요. 원래 항상 참고만 살았으니까요. 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손에 쥔 증거도 있었고 더 많은 걸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는 아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낯설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고요해지자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녹음 파일, 캡처해둔 메시지, 서랍에서 꺼낸 위조 서류까지 모두 펼쳐놓고 하나씩 손끝으로 짚으며 다시 확인했죠. 남편의 목소리, 불륜녀의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원래 모르는 척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집만 정리되면 이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불 꺼진 부엌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만 빼고 다 한패였구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얼어붙는 느낌만 짙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서러움이 분노로, 그리고 그 분노가 다시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증거들을 봉투에 담고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모으자. 확실하게. 나중에 무릎 꿇릴 만큼. 그날 밤은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던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분의 목소리가 다시 속삭이는 듯 들려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준비하고 저녁엔 공장에서 돌아왔고 밤마다 빨래를 개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였죠.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서 한숨을 쉬고 불평을 늘어놨고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김없이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불륜녀의 메시지 알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통곡을 하거나 분노를 쏟아냈을 텐데 이번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모든 걸 지켜볼 뿐이었죠. 남편이 집을 나서는 시간들을 꼼꼼히 기록했고 불륜녀와 만나는 카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들락거리는 은행이며 몰래 챙기는 서류 가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밤이면 식탁 앞에 앉아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난다고.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밤, 제 분노는 속으로 조용하게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은 지 사흘째 되던 날,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처럼 흰 머리를 뒤로 대충 묶은 채 조용히 서 있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준비됐네요. 짧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 있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죠.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셨고 3층에서 내리셨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제 귀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다 끝나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잔잔해지더군요. 그날 밤 남편과 아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둘이 집 밖에서 만나 서류 가방을 주고받고 늦은 밤 불륜녀에게 전화를 걸어 날짜를 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 틈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내자. 응, 조용히 넘어가면 돼.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래, 금요일이구나. 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그 여자와 함께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죠. 셋이 모여 집 계약 서류를 두고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안 오세요? 남편이 답했죠. 필요 없어. 그냥 사인만 하면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사인? 무슨 사인? 제가 차분하게 묻자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아, 여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신경 쓸 일 아니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 불륜 메시지 캡처, 그리고 위조된 대출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자 남편의 얼굴이 점점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그리고 너도. 제 시선이 아들에게 머물렀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오해예요. 그게. 입 다물어. 제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카페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전화로 주고받았던 말들까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귀까지 붉게 달아올랐죠. 불륜녀만 두 팔을 꼬고 앉아 곁눈질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잖아. 위조 서류, 불륜 계획. 전부 다 들었어. 아들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야요. 그냥 아빠가 저한테 상황을.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평생 참고 살았어. 내 아빠한테도, 너한테도. 그런데 이제 알았어. 내가 참고 있을수록 너희는 점점 더 짓밟는다는 걸.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너 먹여 살렸어.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불륜녀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웃기네. 내가 보기엔 당신 아내가 다 해줬던데? 당신은 빚만 지고 바람만 피우잖아. 남편은 불륜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아들이 두 사람을 말리며 거실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이미 변호사에게 넘겼어. 집도 재산도 이제부터는 법대로 할 거야.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낯설미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오늘부턴 여기가 내 집이야. 순간 거실 공기가 무너져 내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더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폭로 직후 불길에 기름을 부은 듯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남편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만 제대로 설득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빠가 시켰잖아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해요?
불륜도 대출도 다 아빠가 한 건데. 둘은 서로의 멱살까지 움켜잡으며 대립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키우느라 평생이. 키운 건 엄마지. 아빠가 뭘 했는데. 그때 불륜녀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 다 웃음내. 나는 당신 말만 믿었는데 집 명의도 당신 거라더니 알고 보니 아내 이름이었잖아.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네. 남편은 불륜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입 다물라고. 하지만 불륜녀는 콧방귀를 뀌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웃겨. 너 같은 사람이랑 이제 끝이야. 그녀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남은 거실에는 남편과 아들만이 남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끝없는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저는 마지막으로 꺼내지 않은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이름이 또렷이 적힌 위조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남편이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고, 아빠가 시켰잖아요.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둘이 다투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 무렵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짧게 전화를 하나 걸었죠. 네, 이제 오셔도 됩니다.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경찰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접수해 주세요. 오늘부터 절차 시작합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잠깐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끼리? 평생 나 혼자였는데 이제 와서 우리라고?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쌌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제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집 몇 개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따라가면서도 몇 번이고 저를 돌아봤죠. 그 눈빛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제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그 여자도 제 곁에 없습니다. 집안은 놀랄 만큼 고요했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자꾸 떠올랐죠. 도대체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며칠을 기다려봤지만 다시 마주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관리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에 머리를 짧게 묶은 마른 할머니가 사냐고. 연세도 80쯤 되어 보인다고요. 관리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런 분은 안 산다고 세대별로 다 아는데 혹시 옆 단지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분명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인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살 무렵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어린 여공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치만 보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던 그 아이. 제가 몰래 김밥을 싸다 주며 돌봐줬던 그 아이 이름이 윤말순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였던 걸까요? 세월이 흘러 늙은 모습으로 제 앞에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상상이었을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리던 남편의 기침 소리도 아들의 발걸음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먹다 남긴 밥그릇 하나만 놓여 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도 꺼진 채 조용합니다. 고요함이 가득해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만큼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막이 참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식사를 챙길 필요도 없이 비로소 이 집이 내 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날 그냥 출근했다면 아마 저는 아직도 눈치를 보며 밥을 짓고 있었겠죠. 창문을 열어 햇볕이 들어오는 집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 이런 말을 해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엘리베이터 앞을 지날 때면 그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편지를 모두 쓰고 나니 마치 제 인생을 한 번에 훑어낸 것처럼 숨이 가빠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소송 끝에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아들 역시 아직도 제 연락을 피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허탈했지만 이젠 그조차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오래 서서 일하던 작은 시장 공장 일도 그만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히 나가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처음엔 생소하고 허전했지만 이제는 그 여유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집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책을 읽기도 하고 오랫동안 미뤘던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 앞에 설 때면 그날 할머니가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춥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다시 마주칠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지만 아직 그분은 나타나지 않으시네요. 혹시 그날 그분은 제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 인생을 단 한 번이라도 구해주고 싶었던 분이었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제 마음속에 그 목소리가 잔잔히 울립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에 조용히 미소를 지어봅니다.